3.1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나세요? 지난주 뭐였는지? 예, 다누리요. 예, 그래서 이제 로켓 기술이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기술들을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미래 세대 꿈을 심어줘야 한다는 거. 여러분, 사람을 달로 보내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전공들이 필요합니다. 진짜 식품조리학과 거기도 필요해요. 우주 음식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음향 그리고 또 필요하고요. 심리학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화성이나 먼 우주 여행을 할 때는요 교사들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주 여행 한 30-40년 이상 할 테니까 나중에 자라는 애들 양육할 교사도 필요하고요. 우주 여행은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을씨년스러운 이웃입니다. 여러분, 을씨년스럽다 기억나십니까? 뭔지? 예, 을사년 같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 광복 77주년 기념사를 보고 제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보면요, 제가 대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 그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대통령의 자격은 있는가? 왜냐? 예,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랍니다. 뭐 좋아요. 여러분 이웃 있으십니까? 질문. 옆집 살면 이웃입니까? 그래, 만약에 정의를 우리 옆에 있으면 이웃이다 하면 맞아요. 근데 우리 보통 이웃하면요 옆에도 살지만 교류가 좀 있고 서로 친하고 이래야 이웃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살아서 이웃 그러면 뭐 알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래요. 전 여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거 보세요.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대요. 즉 지금부터 앞으로 잘해서 미래에 잘 되면 과거가 해결된답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요. 예,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통해 회복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우리의 이웃인가? 그러면 그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되게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먼저요. 예. 이웃,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웃이라 그랬으니까 어쨌든. 근데 저는 물음표를 넣습니다. 과연 일본이 이웃인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웃인 일본이 우리에게 한 일. 아니요. 뭐 옛날 거 가지 않을게요. 3년 동안 우리에게 한 일. 과연 이웃인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최근에 장관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일본 강요들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서경덕 교수는요 한국 무시하는 처사다. 여러분 야스쿠니 신사가 정확히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절이에요. 절.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절이에요. 그런데 신사라고 하잖아요. 어떤 신을 모시는 절이냐? 거기가 어떤 신을 모시느냐? 1. 무조건 천왕이에요. 일왕을 모시고요. 그리고 일왕을 위해 싸우다 죽은 사람들의, 특히 외국에서 죽은 사람들 있죠.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혼령을 불러요. 그 절로, 신사로. 그래서 일왕이 거기서 너는 나를 위해 죽은 호국 영령들이니 너는 신이 된다 하고 일왕이 인정해줘요. 그러면 그 전물자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먼저 1. 여기는 공식기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나라 느낌으로 하면 국립현충원 그런 데 있죠.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따로 있어요, 현충원이. 그래서 옛날에 오바마 전 대통령도 전몰자 추모공원, 거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원 같은 데 갔어요. 이 신사에 가지 않았어요. 이 신사는 아시는 것처럼 주로 A급 전범들이 다 여기 있어요. A급 전범들. 그들이 나라를 지키는 신이 되었대요. 그런데 우습게도요, 신사는 원래 누구를 위한 곳이라고요? 일왕. 자기네들 말로 천왕. 현재 일왕과 이 직전의 일왕은 이 야수꾼 신사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들은 오히려 약간 정상이에요. 그들은. 그리고 다른 일본의 역대 장관들, 총리들도 안 갔어요. 여기. 안 갔는데 아베 그 나쁜 그 일족,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만 여기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수꾼이 신사에 참배를 한다는 건 그들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저질렀던 그 모든 만행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훌륭한 행위였다는 소리예요. 피해자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런데 장관들이 또다시 야수꾼이 신사에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웃이래요. 그리고 또요, 소노상 철거를 위해서 총력 외교를 펼쳤습니다. 기시다 총리가요, 독일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해요. 그런데 대놓고 베를린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미친 거죠. 총리와 총리의 정상회담 하면요, 큰 아웃라인을 잡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동반자로 나아갑시다, 뭐 올림픽 때 어떻게 합시다, 앞으로 우리 경제 어떻게 합시다 하고 세부적인 디테일인 거 다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총리가 독일 총리한테 베를린 소녀상 철거해달라고 해요. 미친 거죠, 이게. 독일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독일에서 독일 총리가 아예 쌩깠어요, 이거. 여기서 나눌 의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닥쳐 한 거죠. 그리고 독일 각 지방의회에서는요, 싫은데 우리 할 건데 하고 오히려 일본 때문에 소녀상들이 더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잘 알게 됐어요. 이러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지금 우리나라 시민단체에서 샌프란시스코 소녀상을 건립할 예정이에요? 귀신같이 일본 외교관들이 알고 가서 방해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로비하고 압력 넣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이웃이래요. 자기네들이 끌고 왔던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소녀상을 짓는데 그걸 아직도 방해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웃이랍니다. 여러분, 서구청 앞에 소녀상 있는 거 아십니까? 서구청 앞에 있어요, 소녀상 하나. 그 맛거리 바로 입구에. 그것도 많이 반대 있었습니다. 자, 또요. 반도체 등 수출 규제 기억나시죠? 2019년 한국 수출 규제를 합니다. 뭐 반도체를 위해서 3가지 걸 규제했대요. 그게 강제징용 갈등에 대한 보복 조치였어요. 그게. 아니, 이웃이라면서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 3개의 나라는요, 삼각 무역이 있었어요. 뭐냐? 중국에서 원자재를 만들어요. 그 원자재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최첨단 소재를 만들어요. 그 소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요. 그걸로 우리가 다시 중국에 팔고 미국에 팔고 그렇게 서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있었다고요. 그거를 일본이 끊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국산에다 성공했습니다. 제일 발등 찍기였어요. 일본은 우리 보고 이웃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대한 앙금을 현실에 갖고 있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또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종군 위안부 그 할머니들 못된 짓 당하신 그 할머니들 말고요, 근로정신대라 그래가지고요, 강제 노역으로 끌려간 분들 많아요. 저희 와이프 외할머니도 그걸 끌려가셨어요. 대구에서 끌려가셔서 어린 시절에 여기 부평 지금 미군 기지, 그 당시에 만주국 군복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해방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나몰라라예요. 일을 했으면 뭘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죠. 결국 일본이 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최근에 줬어요. 얼마요? 931원. 일본 돈으로 99엔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 그 당시에 99엔을 준 거예요. 여보 봐라, 그 당시에 장부에 우리 99엔 주겠다고 쓰여 있어 하고요. 여러분, 100년 전에 99엔이에요. 100년 전에. 그런 걸 안 따지고 이거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게 일본 놈들입니다. 이게 언제냐?
예, 8월 6일이에요. 지지난주예요. 근데 이런 거 언론에 잘 안 나죠.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서서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해요. 이게 이웃의 모습입니까? 이게 왜 이웃이에요? 깡패지. 자, 또요. 남북 화해 협력을 방해합니다. 일본 놈들이. 자, 하노이 이어 종전선언 발목 잡는 일. 하노이 선언 아시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차 타고 베트남 하노이까지 왔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비행기 타고 왔고. 그래서 거기서 북미 회담을 타결하려고 했어요. 거의 됐어요. 근데 정말 볼턴 새끼라는 개새끼가 이상한 봉투 하나를 갖고 와서 트럼프한테 내밀고 이대로 하자고 막 압력을 넣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볼턴 있죠. 이 볼턴이 회고록에 나와요. 일본의 로비를 받고 방해한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 남북한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추축국 중심축이 되는 나라 3개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일단 독일. 그쵸? 나치 독일.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서 분단됐죠. 히틀러 죽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있었죠. 무솔리니 죽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공화국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축국이 일본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독일은 추축국이고 전범국이니까 분할됐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분할됩니까? 이게 일본 그 당시 일왕과 일본 전범들이 싸바싸바한 거예요. 러시아에게 영토, 자기네 영토 줘버리고 미국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를 미국의 군사기지로 삼으세요. 대신 한국 저기 조선을 분할합시다. 라고 일본 놈들이 그 짓을 했습니다. 원래 포츠담 선언을 보면요. 일본을 4개 나라가 분할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분할 자체가 남북한 분할 자체가 일본 놈들 때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일본 놈들이 하나 되는 걸 지금까지도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웃입니까? 이웃이 아니에요. 옆집 사는 깡패 새끼들이에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이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깡패인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뭐 옛날 건 다 접고 최근 3년간 일만 굵직굵직한 것만 적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이웃들이 있어요.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신채호 선생님은요, 이런 놈들을 창자가 외놈인 토착외구라 그랬어요. 창자가 외구래요. 속이 외놈이래요. 속이. 겉은 한국 사람 조선 놈인데 속은 외놈이래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장관들이 야스쿠니 시사 참배했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깊은 유감입니다. 우리에 대한 무시입니다. 막 항의의 정상인 거죠. 자, 이거 보십시오. 야스쿠니 참배는 관습이라고 대통령실이 말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어떤 수석이 그거는 일본 야스쿠니 시사 참배는 일본의 오랜 관습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실인지 일본 대통령실인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난리 났는데도 이런 거 잘 언론에 안 나죠. 우리나라 정부의 수석 비서관급이 일본이 야스쿠니 시사 참배하는 거는 그들의 관습이라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지랄을 하고 있다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이 이웃 같아요. 또요. 소녀상 철거를 위해서 총격 외교를 일본이 하고 있다가 일본이. 그런데요. 주옥순 엄마 부대, 주옥순 등 우리나라 보수, 극보수 이상한 사람 4명이 독일 가가지고 소녀상 철거 시위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독일의 현지 사람들이 니네 이상한 놈들이다. 일본은 나치랑 똑같은 놈인데 왜 피해자 유태인 같은 니네들이 오히려 이렇게 나치를 옹호하느냐. 니네 집에 가. 라고 독일 현지인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창자가 외놈들이에요. 창자가. 또 있어요. 반도체 등 수출 규제했죠. 일본 놈들이. 아무런 것도 사전 협의도 없이 7월 4일부터 했거든요. 발표를 6월 30일 날 했어요. 5일 남겨놓고. 우리나라 망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얕본 거죠. 우리가 그거 갖고 망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반응이 올라와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때 뭐 했습니까? 노노재팬 하셨죠? 불매운동 하셨죠? 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준표 현재 대구시장, 한일 관계 경색은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된다고 했지 않냐? 문재인 정권 북핵 왕성시키는 여적죄 범했다는 표현을 받을 수 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문재인 정권 니들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했잖아.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아니 왜 피해자한테 뭐라 그럽니까? 이 홍준표 씨는 창자가 외국 토착이군가 봐요. 외놈인가 봐요. 걔네들이 일방적으로 했으면 걔네들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욕을 해요. 이 당시 정치인들, 흔히 얘기하는 보수 언론들 대부분 그랬어요. 다 문재인 정권을 욕했어요. 왜 일본하고 이렇게 못 지냈냐고. 아니 때린 놈이 있는데 맞은 애한테 왜 너 때린 애랑 친하지 못했니?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창자를 확인해보고 싶어요. 국산인지 외놈산인지. 또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무시해요. 일본 놈들이 무시해요.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정부는 오히려 우리 강제징용 할머니들을 끌어안고 이들을 위해 싸워야 될 거잖아요. 우리 국민이잖아요. 정부의 제1원칙이 국민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 보십시오. 공개된 외교부 문서예요. 강제징용 의견서를요 대법원에 제출했어요. 뭐라고 했냐? 대법원이 최근에 뭐라고 판결했냐면요, 일본 니네 강제징용 한 거 맞아. 특히 미쓰비시 같은 전범 기업들 니네 이거 배상해 내. 배상 안 하잖아? 니네 한국에 있는 이 재산들 우리가 강제로 팔아서 그 돈으로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들 도와줄 거야 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리기 직전에 최근에 우리나라 법원 외교부에서요 법원에 의견서를 냈어요. 아 그렇게 너무 강하게 판결하지 마시고 우리가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라는 그 외교부의 의견서가 JTBC 특종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아닌 것 같아요. 일본 놈들의 외놈부 같아요. 외놈부. 정말 배를 갈라서 그 창자를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부가 아니에요. 일본 놈들을 위한 외놈부예요. 외놈부. 남북 화해 협력을 방해한다 그랬죠. 그런데 아까 윤석열 대통령 그거 보세요. 이제 일본은 우리의 친구다. 그리고 누구랑 싸워야 한다? 자유질서를 무시하는 사람과 싸워야 한다. 북한이요. 러시아, 중국이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지만 일본의 이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지만. 정말 큰일이에요. 정말 을씨년스러워요. 자, 남북 화해 협력을 방해하는 일본 놈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한미일 군사훈련한 거 아십니까? 한국, 미국, 일본이 군사훈련을 했어요. 이거 정말 땅을 칠 일이에요. 언론에 안 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나라 6.25 있었죠. 남북전쟁. 6.25 때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하나는 잘했어요. 뭐라 그랬냐? 외놈들 자위대가 우리나라 땅을 밟으면 일단 우리는 남북한 전쟁을 중지하고 니네랑부터 전쟁부터 하고 우리끼리 싸울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이 야 한국 남한 니네 밀리지 우리 도와줄까? 이승만이 야 니네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일단 우리가 니네부터 죽이고 다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게 옳은 소리예요. 그런데 한미일 해상훈련을 했어요. 한미일 해상훈련.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랑 자위대랑 같이 훈련을 했다고요. 우리나라랑 미국은 군사동맹이잖아요. 군사동맹이니까 같이 훈련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군사동맹이 아니에요. 근데 같이 훈련할 수 했다고요. 즉 일본 자위대 장교말을 우리가 들어서 연습을 했고요.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지휘할 차례에서는요, 우리 한국군 장교가 지휘하면 일본군, 미군 들어야 되잖아요. 일본군이 빠져버렸어요 그때. 이게 군사훈련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군사훈련의 목표가 뭐냐?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훈련이에요. 우리에겐 1도 이득이 없어요. 왜냐? 탄도미사일은요,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탄도미사일 못 쏴요. 가까이 있어서.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쭉 멀리 가는 거예요. 최소 일본 아니면 미국까지 가는 거. 그 나라들에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훈련이에요. 이거를 일본 놈들에게 굴욕을 당해가며 지금 하고 있다고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국격이
자, 그리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 그랬죠. 이게 개소리예요. 이게 개소리예요.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모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를 거라고 확신해요. 그 밑에 참모 중에 하나가 병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 자, 그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무엇이었냐?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지 총리 간의 공동선언이에요. 양국 정상 간의 공동선언이었어요. 뭐가 있어? 이렇게 일본에서 만났어요. 95년에 먼저 이 총리가 우리나라에 왔고 답방해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 공동선언하자.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똑같죠, 아까랑 얘기는. 근데 여기 보면요, 주요 내용이 한일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의 지향적 관계로, 뭐 아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디테일이 달라요. 디테일이. 1995년 무라야마 총리, 이 오부치 총리 이전 총리가, 무라야마 총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 이거를 문서로 사과문을 딱 공식화한 거예요.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역대 일본 정치인들이 사과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물론 뭐 통념의 석, 이렇게 그냥 애석합니다. 강도의 차이가 있었지, 어쨌든 과거의 일본 정치인들은요, 그래도 맞아, 우리가 식민지배 했던 건 맞잖아, 일단 미안해, 이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무라야마 도이치 총리처럼 제대로 사과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 정치인들이 다 사과를 했어요. 일왕조차도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아베 새끼, 아베 개새끼와 그 일파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사과를 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이 사과문을 딱 박았어요, 문서로. 그리고 부속 문서에 보면요, 대북 정책에 공조하겠다. 북한에 대해서 정책을 펼칠 때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조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과에 기반한 공조는, 이 사과가 남한에 대한 사과만은 아니죠. 북한에 대한 사과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 하나였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반한 대북 공조는요, 평화 공조원이에요. 그렇게 나가요.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일본이 사과했다고요. 이때는 마음으로부터 사과했다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한일 문화 교류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우리 아는 뭐 엑스제팬 그런 사람들 있죠? 이때부터 조금씩 들어온 거예요, 노래 같은 게. 그런데 지금은 사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스쿠니 신사 가서 절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관료들 그래 괜찮아 그러고 있고요. 900원 보상해주고 다 보상 끝났어 이러고 있고요. 자, 독일 총리입니다. 독일 총리는요, 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하면, 장관이 되거나 하면 제1번 무조건 어디 갑니까? 현충원 가죠. 그들의 나라를 지켰던 뜻을 계승하겠습니다, 그거죠. 독일 총리들은 무조건 유대인 위령비에 먼저 가요. 유대인 위령비, 이거 보세요. 유대인 위령비 앞에 꽃을 바치고 무릎 꿇었죠. 이게 독일 총리의 취임식이에요. 취임하기 전에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독일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독일은요, 유태인 출신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유태인 출신은 이민할 때 무조건 플러스, 이런 정책까지 해요. 이게 다 사과를 행동으로 하는 거죠. 일본은 사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옆집이 우리를 폭행하고 우리 아들 딸 잡아가고 우리 아들 군대 끌려가서 죽게 만들고 우리 딸들 유린하고 돈 뺏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야 잘 지내자 이러고 있어요. 그게 됩니까? 벌을 받아야죠. 사과를 해야죠. 그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도 이렇게 일본 놈들의 이웃인 척하는 토착외국들이 있다니까요. 자,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다시 식민지배, 물론 이렇게 무력으로 못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의 평화통일 영원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놈들이 바라는 건 영원한 분단이에요. 왜냐? 우리의 분단으로, 소모전으로 이득 보는 건 일본하고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의 분단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약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에 돌아가는 걸 제대로 인식하셔야 우리나라가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